명절. 건아야, 왜 울고 있어?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엄마, 혜영아가 놀렸어. 뭐? 형이 놀렸다고? 우리 아들한테 놀릴 곳이 어딨다고 그래? 엄마랑 같이 갈까? 따끔하게 혼내주도록 할 테니까. 아니야. 형아가 그랬어.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엄마, 우리도 형아네처럼 큰 걸로 바꾸면 안 돼? 형아가 자꾸 작은 거 탄다고 엄청 놀린단 말이야. 지금 자동차를 작은 거 탄다고 놀린다고? 그게 사실이야? 응. 아까도 와서 머리 콩콩 때리면서 넌 거지라서 어떻게 사냐고 그랬어. 벤츠란 차가 얼마나 좋은데 거지라서 작은 차 끌고 다니지 이랬단 말이야. 쪽팔려. 미안해, 아들. 근데 차가 모든 걸 표현하지 않아. 사실 아빠도 살 수 있지만 사람은 아끼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아. 자, 만약에 건아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몇 개를 사서 먹었어. 근데 공책을 갑자기 사오라고 하네?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먹느라 돈을 다 썼어. 건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한테 빌리거나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지? 자,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야.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면 노트 살 돈이 없는 것처럼 힘들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작은 차 끌고 다닌다고 슬퍼하지 말고 엄마 아빠는 대비하기 위해 아낀다고 생각하자. 알겠지? 그렇게 할게요. 우리 집은 가난한 게 아니고 많이 아끼는 거구나. 그렇지. 그리고 형아는 엄마가 가서 한 소리 할게. 우리 아들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어떡하겠어. 안 그래? 에헤, 그래도 엄마한테 안겨있으니까 좋아요. 잠시요. 형님, 잠시 저랑 대화해요. 왜 그러는데? 우리 사이에 해야 할 얘기가 있었나? 상수가 건아한테 저희 집은 소형차 타고 다니니까 거지라고 했다네요. 이거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사실 그대로를 말한 거 가지고 네가 왜 난리야? 그거 듣기 싫으면 차라도 바꾸지 그래. 애도 있는데 뭐니? 그거 사회 처음 나가는 애들이나 타고 다니는 거잖아. 나였음 여권 되자마자 후다닥 바꿨어. 쪽팔려갖고 어디 타고 다니겠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흰 단 한 번도 쪽팔리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리고 저희 직업상 큰 차가 오히려 방해돼서 경찰을 애용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상수가 권한을 놀리는 게 문제 아닌가요? 동서, 말을 이상하게 한다? 그게 문제라니. 오히려 명쾌한 답이지 않아? 동서도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많이 판단하지? 그걸 딱 집어내서 동생한테 교육한 거잖아.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아이는 아이답게 자라야 한다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애 앞에서 얼마나 그런 얘기를 했으면 건아한테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 애가 문제다 이거야? 아, 정 억울하면 동선에도 벤치를 뽑든가. 하긴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것도 못하겠다. 그치? 우린 갑자기 투자도 잘 들어와 수익률도 높아. 이래서 한 달에 매출이 억이 넘어갔는데 동서는 기껏 해봤자 1,000만 원 되나? 그렇게 벌어서 애는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아, 내가 적선이라도 해줄까? 지금 그 말이 왜 나와요? 그리고 우리도 애 키울 때 부족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수 행동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 없단 거죠? 아주 직관적인데 왜? 하여튼 없는 애들이 아픈 곳 찔리면 더 발작한다니까. 아이 잘 키우려면 부족한 것부터 채우려고 해봐. 잠시요. 여보, 우리 집에 가자.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방금 왔잖아. 여보,
상수가 건우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우리가 소형차 타니까 거지라고 했대. 거지라서 벤치 못한다고 놀려서 애가 울었어. 뭐? 형수는 알고 있어? 애가 벌써부터 차 가지고 그딴 말을 하는 거야? 평소에 했으니까 그걸로 놀리는 거겠지. 형님한테 얘기했는데 애가 직관적이고 현실을 볼 줄 안다고 칭찬하더라. 이게 그래서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뭐, 직관적? 지금 정신 나갔대? 애가 그런 말을 하고 동생을 놀리는데 그게 칭찬해서 되는 문제야? 형수 어딨어? 내가 말 좀 해야겠으니까. 됐어. 그냥 문제 일으키지 말고 가자. 여기서 소란이 일으켜봤자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오히려 큰아들 내 건드렸다고 우리한테 덤탱이 씌우실 뿐이야. 그렇다고 애가 놀림받았는데 넘어가?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딨어. 난 절대 못 참으니까 그렇게 알아. 잠시요. 형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세요? 현우, 너는 지금 형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널 이렇게 가르쳤지? 그럼 내 아들이 놀림 나갔는데 그걸 참고 넘어가? 엄마, 상수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건아보고 우리 집이 거지라서 벤치 못한다고 했대. 거지라서 소형차를 끌고 다닌다고 놀렸다더라. 애가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입었으면 애가 와서 엉엉 울어. 아? 애미야, 상수가 그런 말을 했어? 너도 참. 상수가 얼마나 착했는데 그랬겠냐? 그럼 우리 애가 거짓말을 한다 이거야? 형수,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시죠. 아, 진짜. 그럼 애가 없는 말 했어요? 솔직히 돈을 잘 못 버니까 차 바꿀 능력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내 아들 탓만 하는데요? 정 억울하면 현우 씨도 차를 바꾸든가요. 애가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가족이 다 몰려와서 타박이 나오고 말이야. 애미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애가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다. 근데 지금 상수가 어린 동생을 그런 걸로 놀리는 게 맞아. 보살펴주지 못할 망정. 그럼 돈 좀 벌어서 바꾸든가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아직 모닝 같은 경차나 끌고 다니죠. 사고 나면 차가 찌그러지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끌고 다니나 몰라. 저였음 쪽팔려서라도 얼른 가서 바꾸겠어요. 안 되겠네. 형수랑 말 안 통하니까 상수랑 해야죠. 안 그래요? 그날 저녁. 우리 애 안 내놔? 경찰에 신고하는 수가 있어. 애가 잘못했으면 혼날 줄도 알아야지. 형수가 그딴 식으로 애를 가르치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지 않소? 뭐 잘못이라도 했어? 상수야, 이리 와봐. 너, 내가 남편한테 다 이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러세요. 제가 무서울 줄 알았습니까? 그리고 상수, 넌 아직도 네 잘못 모르겠지? 넌 그 방정 맞은 입이 문제야. 누가 동생 놀리라고 했어?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주든? 한 번만 내 눈에 뜨기만 해봐. 그땐 종아리 맞을 줄 알아. 알겠어? 이거 엄연히 아동학대인 거 몰라서 그래?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사과해. 아님 경찰 불러서 깜빵 보내줄 테니까. 알겠어? 할 수 있으면 해보든가요. 형수는 자기 자식만 소중하지? 나도 내 새끼가 받은 상처가 더 소중해. 애가 애를 그딴 식으로 놀리는데 아빠가 돼서 참고 있으라고? 형이든 경찰이든 누구든 불러와. 그냥 깽판을 쳐볼라니까. 알겠어요?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이거 절대 안 넘어갈 거야. 잠시요. 형, 지금 오고 있는 중이지? 그렇지? 근데 뭐 필요한 거라도 있어? 형, 상수를 어떻게 가르쳤으면 뭐 때문에 말 골라서 해? 얼마나 우리 집을 흉갔으면 그거 갖고 권아를 놀리겠어. 애가 서글퍼서 울면서 오더라. 그게 무슨 말이야? 상수가 건아를 괴롭혔어? 우리 집에 거지라고 가르치나 봐. 내가 거지라서 소형차 몰고 다닌다고 건아를 놀리더라. 그게 애 입에서 나올 말이야. 근데 형수한테 따지니까 직관적이고 현실을 볼 줄 안다면서 좋아하더라.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으면 차를 벤츠로 바꾸면 되지 않냐는데
기가 찬 거 있지? 형도 얼마 전까지 사업 잘 안 됐으면서 지금 나한테 거짓이 뭐니 하는 거야? 상수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아, 참. 내가 미안하다. 설마 애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줄은 몰랐어. 내가 이번에 가서 따끔하게 혼내도록 할게. 혼냈어. 근데 형수가 아동학대로 신고한다고 난리야. 그냥 이런 사람이랑은 안 엮이는 게 좋을 것 같다. 형한텐 나쁜 감정 없어서 연락한 거고 형수랑 상수는 두 번 다시 볼 생각 없으니까 있는 장소에 우리 가족 부르지 마.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인 줄 알고 하는 거야? 지금 우리랑 연을 끊겠다고?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형한테 그런 놀림을 받았는데 건아가 사촌 형을 보고 싶어 하겠어? 아내도 이번에 충격 많이 받았어. 그니까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우리도 지금 갈 거니까 오면 없을 거야. 그날 밤. 지금 간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명절인데 다 같이 모여서 밥이라도 먹고 가야지. 어머니, 지금 저희가 밥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애가 놀림을 당했어요. 근데 가해자랑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 두는 게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고작 애들 싸움 갖고 어른들이 이러는 건 보기 안 좋다. 잔말 말고 큰애도 온다니까 밥 먹고 자고 가라. 그게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관습이다. 설마 어기겠다 이런 건 아니지? 관습이요? 어머님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손주 생각하셨으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 저희는 당분간 올 일 없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와서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애미 너 그렇게 행동할 거냐? 그리고 애가 말이 엄해서 그렇지 솔직히 사는 게 차이 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애가 있으면 차도 작은 게 아니라 SUV 같은 걸 끌고 다녀야지. 모닝이. 나도 동네 사람들한테 말하기 쪽팔린다. 그렇게 쪽팔리셔서 저희 마지는 어떻게 하셨대요? 아, 그래서 저희 차를 안쪽에 대라고 하셨던 거겠네요. 남들은 크고 비싼 형수님 차만 볼 거니까요. 그럼 형수님네만 명절 보내시면 되겠어요. 저흰 쪽팔린 자식들이니까 가보도록 할게요. 건아야, 우린 집에 가자. 잠시 후. 건아는 어때? 지금 자고 있는 중이야. 많이 울어서 눈 짓무른 거 봐. 아휴, 설마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평소에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이해하는 순간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애 앞에서 많이 무시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 나오는 거겠지. 너무 억울해. 우리가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데? 여보, 우리 차를 하나 더 살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게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럼 형님네 말이 옳단 걸 증명하게 되는 거잖아. 난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 우린 우리 생각대로 거나 잘 키우면 되는 거야. 당당할 수 있게 하고 싶단 거 다 해주자. 그게 당신 의견이라면 그렇게 해. 어차피 양육은 거의 당신이 하고 있잖아. 난 가게에 있느라 거의 오지도 못하니까 말이야. 그건 그렇긴 하지. 일단 알았어. 내가 신경 많이 써보도록 할게. 근데 아까 아주버님이랑 전화하지 않았어? 그렇게 연을 끊어도 괜찮은 거야? 당신이랑 아주버님이랑 친밀한 사이였잖아. 허전하지 않겠어? 안 만날 거면 덩어리로 안 보는 게 맞아. 그리고 형수 혼자 그랬겠어? 형도 동조를 했으니까 상수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아까 상수한테 어디서 들었냐고 하니까 형이랑 형수 방에서 새어나오는 얘기를 들었다더라. 형수가 열심히 헐뜯었던데? 근데 형은 말리지도 않아서 당연히 해도 되는 말이라고 생각했대. 앞에서 잘해주면 뭐해? 뒤에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데. 그런 인간들은 상종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알았어. 나도 연락 오면 안 받도록 할게. 그때. 당신 정신 나갔어? 내가 적당히 하라고 했지? 우리 둘이 얘기한 걸 왜 애한테 말하고 난리야? 내가 말했어?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애가 우리가 한 얘기 엿듣고 그렇게 행동했는데 어떡하란 건데?
그리고 당신은 동생이 그렇게 놀림당하는 게 싫음 진작 하지 말라고 했어야지. 그땐 가만히 있다가 들키니 쪽팔려? 뭘 잘했다고 난리야. 애가 연을 끊겠다고 전화가 왔더라. 그 애가 그랬을 정도면 얼마나 마음을 강하게 먹었단 건지 모르지. 지금 상수 때문에 형제 우애에 금이 갔단 거 몰라? 한상수 이놈 자식 어딨어. 내가 그놈의 입을 가만히 두나봐라. 애한테 무슨 말이라도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어. 그리고 없는 얘기를 했어? 돈 못 버는 것도 차가 고물인 것도 솔직히 눈으로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거에 꿈틀에서 이 난리를 치고 간 당신 동생은 똑같이 문제 있는 사람 아닌가? 애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내 새끼가 소중한 것처럼 걔도 거다가 소중한 거라고. 내가 너 때문에 미치겠어. 미쳐봐. 말로만 그러지 말라고. 애가 거짓말을 했으면 혼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그럴 생각 없어. 그리고 당신도 착한 척 그만해. 당신은 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랑 똑같이 뒤에서 험담해놓고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있어. 아유 시끄러. 너희 뭘 잘했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좋은 날에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지. 그네미 너도 잘한 거 없다. 거기서 잘못했단 말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어머니, 우리 애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이들끼리 놀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서방님은 상수 데려다가 벌 세웠다고요.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애가 한 거라고는 사실을 나열한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올 거냐고요. 아휴, 내가 이런 꼴을 보자고 살았나.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 나가. 예, 저도 기분 나빠서 가야겠어요. 여기다간 제 혈압이 그대로 상승할 것 같으니까요. 난 친정 갈 거니까 오든 말든 당신 알아서 해. 알겠어? 근데 나한테 올 거면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될 거야. 상수야, 엄마랑 외할머니 보러 가자. 잠시요. 아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 그러길래 너흰 왜 그런 말을 해서 이런 사달을 만들어? 설마 그걸 상수가 듣고 권한한테 할 거란 생각을 했겠어. 그리고 억울한 건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솔직히 없는 얘기 한 것도 아니잖아. 요즘 시대에 애가 있는데 모닝을 끌고 다니는 게 맞아?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다들 중상이기 딱이라고. 좋게 얘기를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됐어? 거지? 그럼 난 부자 아들이랑 거지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거냐? 돈이 있으면 뭐해? 마음은 그렇게 빈곤한데. 엄마도 그러기야. 이러고서 이런 일부터 겪는 난 불쌍하지도 않아. 그래, 불쌍하다는 생각 전혀 안 든다. 나중에 현우한테 전화해서 사과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지금 그 나이에 형제 연을 끊고 싶다 이런 건 아니겠지?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하겠지. 내가 먼저 연락할 필요 있어. 지금 해봤자 불난 곳에 기름 부은 꼴이랑 마찬가지라고. 아이, 내가 진짜 이것들 때문에 속이 터져. 너나 큰애나 어떻게 똑같은지. 내가 너희 때문에 제명에 못 살 것 같다. 알았어. 내가 미안하다고. 일단 나도 처가 가봐야 되니까 이만 갈게. 안 따라왔다고 나중에 욕먹기 싫어. 다음날 아침. 우리 아들 일어났어? 엄마, 우리 언제 집에 온 거야? 건아가 너무 코 하고 잠들어서 엄마가 안고 왔지? 건아야, 우리 오늘은 할머니 집 가지 말고 놀이공원 가서 신나게 놀까? 아빠도 놀이기구 타고 싶다고 하는데 건아는 착하니까 가줄 수 있지? 오늘 아니면 한참 후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좋아. 그럼 밥 먹고 갈까? 점심이랑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오는 거야. 네. 잠시요. 아들, 놀이공원 왔는데 뭘 그렇게 보고 있는 거니? 우리 차는 왜 이렇게 작아? 형이 작을수록 거지라고 했어. 근데 다른 차들 보니까 정말 우리 차보다 커. 우리 정말 돈 없는 거야? 그럼 건아는 안 놀아도 돼. 아니야, 아들. 사실 차가 작아서 갖고 다니는 거거든? 자, 여기 차가 정말 크지? 근데 여기 주차카드를 거의 채우고 있잖아. 이러면 옆에 차랑 아예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차는 옆에 공간이 많이 비지? 내릴 때 다른 차에 아예 하지 않아도 돼. 아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보다 건아가 아예 안 하는 게 더 중요해서 그래. 그럼 우리 거지 아니야? 하지만 형이 그렇게 말했는데. 절대 거지 아니야. 거지는 집이 없는 사람인데 건아 집 없어? 아빠랑 엄마랑 사는 곳 있잖아. 그러니까 절대 거지 같은 거 아니니까 마음 아파하지 마. 알겠지? 응, 우리 거지 아니다. 맞아. 그러니까 형이 놀릴 때 했던 말은 잊어도 돼. 잠시요. 우리 애한테 트라우마라도 되는 게 아닐까 걱정돼. 오는 내내 차를 많이 본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거란 생각은 못 했었어. 거나 마음속에 남아있나 봐. 여보, 그냥 차를 바꾸는 게 어때? 우리가 좀 무리하면 외제차로 바꿀 수 있잖아. 그 사람들 말대로 하는 건 싫은데 아니면 건아가 계속 그렇게 생각할까 봐 걱정돼. 하지만 갑자기 바꿔도 그렇지 않을까? 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아이로 태어나는 걸 원하지 않아. 만약 우리가 바꾸면 정말 그렇구나 하고 생각할까 봐 무서워. 우리 차 바꾸는 건 좀 이따 생각하자. 어때? 하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네. 아이를 키우는 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싶어. 원래 어렵지.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키우시지 않았을까? 원래 시행착오를 하는 거라니까 너무 마음 조급하게 갖지 말자. 그러죠. 오늘 저녁은 시내에서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가자. 오랜만에 나왔는데 잘 먹고 놀아야지. 안 그래? 그렇게 하자. 그날 저녁. 설마 비가 많이 와서 운전을 못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야간 운전은 위험하니까 자고 가는 걸로 하자. 요즘 사건사고가 많아서 야간 주행은 좀 불안한 거 있지? 좋아. 건아야, 오늘은 호텔에서 자고 가자. 집에 가고 싶은데 비가 많이 와서 위험해. 오늘 푹 자고 내일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갈 거야. 근데 오빠, 다들 괜찮을까? 이런 날이면 밖에 보면서 한숨 쉬고 있잖아. 어떡하겠어. 이제 난 할 수가 없잖아. 다리 부상만 아니었음 현장에서 같이 이러고 있었겠지. 근데 한편으론 내 가족들이 덜 불안해한다는 점이 좋아. 나중에 동료분들 집으로 초대해줘. 요즘 고생하고 계신데 맛있는 음식 대접이라도 해야지. 예전엔 종종 뵀는데 2년 정도 되니까 얼굴 잊어버릴 판이야. 오빠는 종종 만나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도 생사를 함께 했으니까. 다들 안전하면 좋을 텐데 말이야. 그때.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저씨! 심장마비 같아. 여보, 119에 전화해줘. 알았어. 건아는 엄마랑 손잡고 있자? 네, 여보세요? 여기 XX 호텔인데 지금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했어요. 지금 CPR 하고 있는데 구급대응 부탁드려요. 오빠, 7분 정도면 놀 수 있을 거래. 내가 같이 할까? 그렇게 하자. 자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해야 돼. 그렇지. 오빠, 팔 아파서 못하겠어. 나랑 교대 사셔야 돼요. 다행이다. 호흡 돌아오셨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지켜보자. 잠시 후. 심장마비 환자 신고하셨다고요? 현우 아니야? 오랜만이야. 근데 먼저 이송부터 해줘. 나중에 괜찮아지면 연락해주고. 알았어. 일단 우리도 출동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그래, 조심히 이송하고 항상 안전 챙겨라. 오빠, 방금 저 사람 오빠랑 같이 일했던 사람 아니야?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하긴 구급대원이 한정적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가 힘드네. 우리도 방 가서 쉴까? 그렇게 하자. 2주 1호.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어요? 사실 사람을 찾으러 왔습니다. 호텔에서 저를 살려주셨던 분이 여기 있다고 해서요. 아, 그때 심장마비이셨던 분? 건강해지셔서 다행이에요. 남편이 많이 걱정했거든요. 잠시만요. 오빠 불러드릴게요. 오빠, 찾는 분 오셨어. 그때 이송하셨던 그분? 괜찮으셨다는 얘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도 건강한 모습 뵈니까 다행이네요. 사실 은혜를 갚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송되면서 절 살려주신 분에 대해 대원님께 물어봤습니다. 원래 소방관이었는데 사고로 그만두셨다고 들었고요. 이미 지나간 일인걸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얘긴 왜... 저게... 약소하지만 선물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이건 차키 아닙니까? 이런 걸 어떻게 받나요? 다시 가지고 가주세요. 제 목숨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사실 제가 XX 호텔 사장 되는 사람입니다. 그때 괜찮나 싶어서 갔다가 심장마비가 왔지요. 그때 사장님 아니었으면 전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목숨값 갚는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큰 걸 어떻게... 그리고 이건 제가 별도로 드리는 건데 호텔 평생 숙박권이랑 제휴 계약서입니다. 여기가 그렇게 맛집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호텔 이용하는 분들이 이곳에 방문하며 저희가 할인 금액은 저희가 부담하고 식사하도록 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한 것에 비해 과분한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차키만큼은 가져가 주세요. 이 정도는 해야 제 마음이 편하답니다. 덕분에 이 보잘것없는 삶을 더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요. 설마 호텔 사장님이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 태풍이 몰아치고 간 것 같은 기분이야. 우리가 한 것보다 많이 돌아와서 놀라워.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걸까? 그냥 복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자. 오빠가 그동안 많은 사람을 구한 걸 지금 돌려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건 무슨 차지? 한번 나가서 볼까? 뭐야? 설마 저 차가 우리 거란 거야? 이거 사장님 차라고 불리는 거잖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업 사장들이 타고 다니는 거. 야, 설마 이런 큰 걸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호텔 이용 많이 하도록 홍보를 많이 해드리자. 그게 우리가 갚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아. 그렇게 하자. 한편. 지금 무슨 말이야? 우리 사업이 망하다니. 멀쩡하던 사업이 갑자기 왜 망해? 너 지금 정말 모르겠단 거야? 지금 집담보를 대출받아서 투자했다면서. 거기가 사기꾼 집단이라고 하더라. 당신이 홍보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회사에 몰려와서 난리를 치고 있다고. 지금 이미지 추락하면서 주가도 하락하고 있다고. 당신 뭐하는 사람이길래 이래? 지금 당장 안 막으면 부두라고. 내가 사기꾼인 줄 알고 그랬겠어. 하도 말을 잘해서 한 거란 말이야. 나도 억울하다고. 그래서 지금 잘했다는 거야? 당신 때문에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가족 사이는 파탄나지. 애는 학교에서 보조공자로 찍혔지. 지금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하는 게 뭔데? 게다가 공동명의인 집까지 담보대출을 받아? 지금 우리 집안 망하라고 기도하는 거야? 내가 일부러 그런 줄 알아? 그럼 내가 산 가방 팔면 되잖아. 그거 하나 팔아서 얼마 된다고 그래. 한 달에 백화점 가서 수천만 원 쓸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어. 한 달에 옷이랑 가방 구두를 얼마나 사재기는 건데. 당장 갖고 있는 거 팔아서 와. 헐값에 팔아서라도 돈 마련해오라고. 알았어.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다 내 잘못이야? 그럼 결제하지 말라고 하든가. 언제든지 편하게 쓰라고 카드 줘놓고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딨어? 뭐? 지금 당신이 만들어 놓은 빚이 안 보여? 수억이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래. 동선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자. 뭐? 당신 정신 나갔어? 상수가 그런 짓 할 때 당신 한 행동 기억 안 나? 그때가 언젠데 아직도 얘기를 꺼내. 그리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면 형제 때문이라도 도와줄 거 아니야. 설마 모른 척하고 있겠어? 난 절대 안 갈 거니까 갈 거면 당신 혼자 가. 사람이 염치란 게 있어야지. 지금 그런 거 챙길 때야. 다음날 오전. 동서, 오랜만이야. 전화 안 받길래 찾아왔어. 뭐 하세요? 나가세요. 전 형님이랑 할 얘기 없어요. 조금만 들어주면 안 될까? 내가 지금 급해서 그래. 참나. 평소엔 영원히 돌아보지 않을 것처럼 하더니 지금 자기 급하다고 와서 이러는 거예요? 형님은 자존심 하나 없나 보죠? 저희한테 모질게 할 땐 언제고 지금 와서 이러세요? 내가 미안해. 그때 우리 애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혼냈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자기 애가 정말 소중하잖아. 상처받는 거 원치 않아서 무작정 편들었어. 그게 건아한테 큰 상처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말 같지도 않네요. 그 후로 건아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집은 가난하다. 돈이 없음 괜찮다. 그런 말 했어요. 형님 내가 무심코 했던 말. 그 말 한마디가 건아한테 큰 상처였다고요. 근데 지금 말 한마디로 미안하다 하면 끝이에요? 나중에 다시 와서 용서 구할게. 지금 내가 많이 급해서 그래. 그니까 얘기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될까? 왜요? 사업도 잘 된다고 하더니 뭐가 급해서 찾아오셨대요? 그게 사업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아. 사실 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빚이 수억이 됐어. 회사까지 넘어가게 돼서 혹시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싶어서 지금 저한테 돈을 빌리러 왔다고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저희한테 거지 운운한 건 형님이면서 우리한테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고양이 발이라도 빌리고 싶은 심정이란 말이야. 동서도 잘 알 거 아니야. 그리고 이대로 망하면 우리 가족 갈 곳 없어져. 당장 대출금 갚는 것도 힘들어진단 말이야. 어떻게 안 될까? 가증스러워요. 어떻게 그러세요? 형님, 결과적으로 말하면 나 힘드니까 너희가 도와라네요. 우리 의사 같은 건 상관없는 거죠? 평소에 그렇게 옷가방 자랑하셨으면서 그거 파실 생각은 안 해보셨나 보네요? 팔고 있어. 근데 비싸서 사람들이 안 사가고 있단 말이야. 그때. 여보, 밖에 누가 왔길래 시끄러운 거야? 형수? 연 끊었단 말이 뭔지도 모르세요? 아니, 염칠한 건 저 멀리 집어 던지고 오셨나?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해요? 나도 급하니까 온 거라고요. 서방님, 그래도 형 회사가 넘어가게 생겼다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나도 지금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래요. 지인들도 저 따라서 투자했다가 같이 날리는 바람에 절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투자를 하라고 했었나요? 그리고 버는 거 생각 못하고 흥청망청 쓰던 건 형수님 아닌가 모르겠네요. 저희한텐 그렇게 모질게 대하시더니 지금 와서 도와달라? 밖에 외제차 있던데 그거 이번에 바꾼 거 아닌가요? 고귀한 척 하지 마세요. 결국 경차에서 외제차로 바꾼 건 서방님이잖아요. 사람들 눈 때문에 바꿔놓고 자기는 아닌 척 하는 건가요? 그것만 팔아도 저희 충분히 도울 수 있잖아요. 내가 미쳤다고 그걸 팝니까? 그리고 다른 분께 선물 받은 걸 함부로 팔면 그게 사람인가요? 저희 먹고 죽을 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서방님, 내가 미안해요. 상수가 안 그래도 부적응 학생이 돼서 심적으로도 힘들어요. 근데 이런 문제까지 터지니까 의지할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왔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럼 평생 은인처럼 모시고 살게요. 어떻게 안 될까요? 형수, 내가 설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제가 정말 화나는 건 앞뒤 다른 당신들 행동 때문이에요. 앞에서 이렇게 하고 뒤도는 순간 욕할 거 모를 줄 아세요? 그리고 은인으로 모신다? 그럴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그딴 식으로 살지 않았겠죠. 우린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사람들이 유혹해도 상관없어요? XX 호텔이랑 연계한다면서요. 힘든 형을 외면했던 거 알면 호텔 이미지도 상할 건데 괜찮겠어요? 그래서 협박이라도 하겠다? 그럼 하세요. 근데 말 그대로 연기하는 중인데 호텔 측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형수, 사람이면 사람답게 삽시다. 왜 그렇게 추접하게 살아가려고 그러세요? 추접하다고요? 거지에서 부자 됐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린 거지였던 적 없어요. 그리고 거지였던 사람들한테 도우미 손길을 요청하는 형수는 거지 아닌가 싶네요.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잠시요. 그래서 구했어? 주겠다고 하디? 거기서 미쳤다고 주게? 그리고 염친이 뭐니 하더니 은근히 기대했지? 내가 이런 사람이고 같이 산다는 게 정말 쪽팔린다. 뭐? 자신만만하게 갔으니까 기대했지.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줄 생각 없다고 하네. 거지였던 사람한테 도우미 손길을 달라고 한 나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더라. 내가 쪽팔려가지고 미치겠어. 당신 동생은 어떻게 된 게 가족이 정이 없어. 지금 정이라고 했어? 예전이었으면 도와줬겠지. 근데 우리 형제 우애 깨뜨린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그래? 당신이 그딴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음 쉽게 해결할 수 있었어.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게 내 탈이란 거야? 아이고 미안해서 어떻게 살까? 그럼 이혼하고 빚이라도 다 가져가 줄까? 그래주면 더할 나위 없지. 그럼 상수도 나도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 거니까 당신 하나만 힘들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야? 난 절대 그럴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날 저녁. 아가 오랜만이다. 너도 그 소식 들었니? 네? 무슨 소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쎄, 큰애 회사가 망했다는 거 있지? 그래서 돈을 급하게 구하던데 혹시 너희는 여유가 안 될까 싶어서 연락하게 됐어. 어머니, 이미 그 부분은 얘기가 끝났어요. 이미 오셔서 빌리려고 했는데 형님이 그이한테 말을 함부로 했어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도우미 손길을 내밀겠어요? 저흰 그럴 생각 없으니까 만약 그것 때문에 연락하실 거면 끊을게요. 그래도 형제인데 서로 돕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애들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건 형제들이 잘 살고 난 후 해결하면 되잖아. 해결이요? 세상이 그렇게 행복한 곳인 줄 아세요? 어머니, 저희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손이 나가는 법이에요. 근데 진정 어린 사고 한 번 못 듣고 무작정 도와주라고요? 아무리 형제라도 그건 안 되는 법이에요. 자꾸 그런 요구하실 거면 저희는 어머님도 뵙지 않을 테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미안하다. 내가 애를 잘못 키워서 그래. 날 봐서 한 번만 도와다오. 아니요. 그럴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내 애가 그렇게 상처받을 때 어머님 편 들어주는 척하면서도 직접적으로 나서진 않았어요. 결국 상수가 건아보다 더 소중하다는 의미잖아요. 제 아이에게 상처를 준 어머니 말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미안하다. 내가 할 말이 없어. 건아랑 너한테 사과하고 싶구나. 이미 늦었어요. 그럼 이런 연락은 2번 다시 하지 말아주세요. 잠시요. 엄마한테 전화 왔다고? 형한테 돈을 빌려주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안 뵐 거라고 했어. 우리가 그렇게 상처 입을 때 말 한마디 안 하시던 분이 첫째 아들이 힘들다니까 바로 연락 오시네. 엄마가 형 편애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럴 줄은 몰랐어. 알고 있었지만 배신감이 너무 사무친다. 잘했어. 다음에 또 그런 연락 오면 그냥 차단해버리죠. 우린 우리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건아만 상처 입지 않으면 되니까. 나도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내 가족한테 상처 입히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진 않아. 그래, 그러자. 그리고 한 번만 더 오면 말해줘. 그땐 내가 가서 뒤엎고 올게.
사람이 염치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건 인간 취급해줄 필요 없어. 그렇게 할게. 오빠, 이참에 이사라도 하는 게 어때? 가게는 옮기지 못하겠지만 집은 갈 수 있잖아. 혹시라도 찾아올까봐 걱정돼.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그리고 우리 집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네. 관심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잖아.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어차피 조회하면 뜨긴 하겠지만 요즘 그것도 안 되니까. 한 번만 내 의견 들어주면 안 될까? 그렇게 하자. 당신 생각이 틀렸을 적은 거의 없으니까. 나 혼자 일하고 있을 테니까 마음에 드는 집 찾아서 계약해. 거나 학교나 생활권 같은 건 당신이 잘 보니까.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래도 최종 선택은 같이 하는 거다. 알았어. 한 달 후.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오지 말라고 한 거 안 들리셨나 봐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전화도 하고 방문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왜 그렇게 우리 가족이 못 살게 구시는 거예요? 이제 제발 각자 길을 가졌는데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전화는 안 받고 집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서 이렇게 가게로 오게 됐어요. 저기 재수씨, 염치 없는 거 알지만 한 번만 도와주세요.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지금 갈 곳이 없어서 공원 벤치에서 자고 있어요.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어서 너무 힘들고요. 보증금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될까요? 한 번만 부탁드려요. 제가 왜요? 아주버님은 우리가 그런 대우 받을 때 뭐 하셨나요? 은근슬쩍 형님한테 동조해놓고 지금 와서 도움을 바란다고요? 근데 어떡하죠? 빌려주는 것도 신용 문제라서 말이에요. 네? 설마 우리가 먹고 도망갈 거다 그런 의미인가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전이야 직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거지 그 자체잖아요? 근데 뭘 보고 빌려드릴까요? 그래도 같은 식구인데 이렇게 대하는 게 맞습니까? 재수 씨한텐 약간의 정이란 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냐고요. 정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람 깔볼 땐 언제고 저희가 잘 살고 저기들이 못 사니까 바로 와서 손 벌려요. 나였음 쪽팔려서라도 기숙사 있는 공장 들어가서 일했을걸요? 그런 노력 하나 없이 손쉽게 돈 꼴려고 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사람이란 게 근성이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사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린 사람은 취급하지만 거지들은 상종 안 해서요. 특히 당신들처럼 예의는 하나도 없는 가축 같은 거지들은 말이에요. 그니까 당장 나가요. 천벌 받을 겁니다. 천년을 이렇게 끊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저희가 나중에 감당하는 문제라서요. 다신 우리 가족 앞에 모습 나타내지 마요. 알겠어요?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그땐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니까. 그 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머님을 통해 들은 바로는 시댁에 얹혀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돈은 벌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고 상수는 어머님한테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돈이 뭐라고 한 가정을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차로 급을 나누던 사람들은 자기 주제도 모르고 날뛰다가 이런 파국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나 봐요. 현재 저희는 가게가 잘 됨에 따라 매출이 쭉쭉 오르고 있어요. 호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람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네요. 건아는 이제 당당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녀요. 물론 예전에 받은 상처는 쉽게 낫지 않겠지만 적어도 스스로를 낮추진 않겠죠. 저희는 앞으로도 그 집안과 상종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여러분, 소중한 가족을 건든다면 더 크게 먹여주세요. 그게 최고의 복수니까요.